예, 중앙일보 오윤석 기자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원전 얘기 한번 원전 네. 예, 얘기하셔서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호남에서 이제 송전탑 이슈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네. 원전도 결국 송전탑 이슈 같은 게 또 있을 그럴 수밖에 수 없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여론조사, 국민 여론 말씀하시면서 약간 신규 원전에 좀 열어놓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그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 추세나 또는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그러니까 낮에는 발전이 되는데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그럼 아닌 때는 아예 안 되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소위 기저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문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거 옳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가계획도 이미 확정이 됐는데 이 국가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고 이러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의 그 경영 판단이나 이런 미래 예측에 좀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면 위안부 또는 그 강제징용, 강제동원 문제나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합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국가 간 합의라고 하는 것도 정권 바뀌었다고 막 뒤집고 이러면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좀 불만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계실 겁니다. 특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이 원전 문제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 점도 좀 고려는 해야 되겠다. 이미 정기 기본 계획에 넣어놨는데,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저희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시장도 엄청나게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전 시장이 그런 점들까지 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최종 결정은 남아 있으니까요. 좀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이경태 기자입니다. 네네. 네. 아까 말씀하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송전선로 변전소 설치에 관련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어떤 졸속 운영 그리고 비민주성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반발이 커지고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갈등으로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상책이 될 수는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보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건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건데,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해요.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합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죠. 누가 오고 손해나는 일을 망할 일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죠. 여건을, 갈 수 있는 여건을. 장기적으로 혜택이 됩니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도 있죠.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죠. 용인 반도체 문제가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이게 뭐 2048년, 50년 뭐 이렇게까지 계획된 거잖아요. 저 죽은 다음에 이길 것 같은데. 왜 웃으세요? 더 살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하여튼 아주 한참 뒤의 일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놓은 거를 지금 제가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일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 입장이라면 또 뭐 저는 뭐 이제 4년 몇 개월 남았나? 저는 맨날 그거 쉬고 있는데 그 후에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을 혹시 하더라도 결국 방향은 뻔하죠. 그럼 지역 균형 발전, 지산 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여지게 해야 된다. 이거 대원칙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저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가지고 막 송전 딱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돼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그 송전단 뭐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용인에다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거예요? 가스 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딴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죠. 뭐 지난한 일이긴 한데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균형 발전, 그다음에 안정과 평화에 기반한 발전, 모두의 발전, 성장 이게 지금까지 방향하고 많이 반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어쨌든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거다. 네, 그 중에 한 부분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매일신문 유광준 기자입니다. 그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에 즈음한 중앙정부의 이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우려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항구적인 자주 재원을 좀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정부로의 권한을 과감하게 좀 이양하는 문제도 이번에 함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도 하시고 또 광역자치단체장도 경험하신 우리 대통령님의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남부 반도체 벨트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요구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중도 궁금합니다. 네, 뭐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나름은 시행은 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권한을 나누는 분권, 중앙이 다 잡고 있는. 근데 이걸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역으로 나누는 권한을 나누는 분권의 문제. 또 하나는 그럼 나누기만 하면 되냐? 자치의 문제가 있죠. 주민들이 그냥 풀뿌리처럼 지역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 하는 이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많이 개선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기초단체장 하던 시장이 대통령으로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권한, 작은 재정을 가지고도 엄청난 실적을 내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많이 부족하죠. 근데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죠. 자치권을 강화한다. 근데 권한 강화도 많이 넘겨줘야 되는데 지방이.
잘 안 넘겨주고 싶어 해요. 저도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걱정이 싹 늘어나면서 이거 곧 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가끔 아니지. 내가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또 재정입니다. 재정. 뭐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광역 통합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일 크게 장애가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가끔씩은 이게 정치가 그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걸까 장애를 주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씩 장애 요소로 작동될 때도 많죠. 정치가. 그리고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권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거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죠. 뭐 그런 것이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 개선의 핵심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됩니다. 지방 분권 자치 강화 뭐 이거는 이제 긴 목표를 두고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방 재원 배분이 되게 72대 28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6대 4 정도는 돼야 된다. 자체 재원, 지방 자체 재원 규모가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된다. 근데 그건 쉽지는 않고. 근데 실제 집행은 또 75%가 지방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을 줘서 집행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차원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 도, 시군에다 주어서 집행을 하죠. 근데 그게 75%는 지방의 손으로 집행이 돼요. 이게 뭐냐?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교정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통합은 해야 소위 5극 3특 체제, 그러니까 지방 중심에 남부는 해양 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이제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 균형을 좀 맞추자. 이제 여기 맞춰가려면 이 규모가 다 나눠져 있어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합치자. 근데 정치적으로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충남 대전이 이제 스타트를 했죠. 근데 이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말로는 하자는데 진짜 하려고 하는 걸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재정이나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해보시라고 하니까 전남 광주가 갑자기 우리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재정을 대폭 늘려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대개 65대 35 정도에 해당되는 만큼을 한번 배정을 해보겠다. 장기 목표니까 통합은 미리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서 좀 더해서 그래서 5조 원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4년 내 제 임기 안에 하면 4년 하면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계산을 좀 해보고 좀 무리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 했더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충남 대전은 지금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어요.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전남 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미리 조금 드렸는데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죠. 유인이 해야 될 이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첫째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해준다.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근데 이건 뭐 약간 이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조 원을 갑자기 좀 어디었습니까? 그럼 나중에 좀 이연해서 다음에 쓸 수도 있게 하자. 그다음에 여기 약간의 그 가이드라인도 좀 정해주자. 예를 들어 이거 가지고 어디 다리 놓는 거 뭐 연육교 막 놓고 이런 데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핵심은 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려면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기업 유치하려면 그냥 옵니까?
뭐 세제 지원이든지 뭐 고용 지원이든지 이런 거 해줘야 되고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늘려야 되고 중고도 좀 개선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재원을 대대적으로 넘긴다. 두 번째는 권한도 넘겨주자. 이번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단 일은 다 끌어안고 돈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해,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넘겨버리자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인력도 그쪽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자. 마음대로는 아니고 확 풀어주자. 뭐 부단체장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주고 이런 조직 지원도 좀 하고 권한도 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산업 배치에 있어서 좀 우선적 지원을 해주자. 어차피 기업들이 다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용인 뭐 반도체 얘기 자꾸 하는데 저거 정부가 옮기라고 옮겨집니까?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첫째. 두 번째로는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와서 뒤집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죠. 용인 반도체 지금 저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13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돼요.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남부에서 그 송전막 만들어서 일로다 대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서남 해안에 이제 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공급할 텐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강에 저 수계 그것도 용수 다 쓰면 우리 혹시 수돗물 가뭄 와가지고 수량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0.9밖에 안 남는 여유분이 없다는데 0.9.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대안도 만들면서 또 예를 들면 앞으로는 전기요금은 생산 지분은 싸게, 예를 들어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비용이 드는데 요금 차등제가 이제 발생하면 저기 남쪽은 싸지겠죠. 근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전기 먹는 하마인데 이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에너지 없는데 비싼 거 가지고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유도해 가면 되죠.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설득도 있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좀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인프라 구축도 많이 해주고 저기 교육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정주 환경도 많이 개선해 줄 테니까 차라리 글로 가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낫습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이나 산업 배치를 좀 몰아가는 것도 이제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게 이제 공공기관들인데 아직도 뭐 한 300~400개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 뭐 다 옮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시 또 2차, 3차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로 흩어 놓으면 효과가 없어요. 다 주말 되면 서울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해 놓고는 서울 가는 전세버스로 주말 되면 서울 가게 차를 대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못 하겠어요. 그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냐 그거. 그래서 이걸 좀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이러면 이제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단발성이 아니라 좀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재정, 조직, 또 산업 배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한번 거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다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또 설득해야 되지만 쉽지 않다. 근데 이번이 기회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다시 이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고 싶지.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럼 동력이 붙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할까 봐 걱정이에요. 갑자기 막 대구 경북도 한다 그러고 저 부산 경남 울산도 한다 그러고 근데 한꺼번에 하면 이게 재정이 좀 걱정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해가지고 저는 한두 군데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4개가 동시에 한다 그러면 이게 약간 재정에 충격이 오는데 그러면 또 수를 또 생각해 봐야죠.